고용 없는 성장 속에 줄어드는 일자리, 그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자는 기본소득 제도. 하지만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무조건 개개인에게 계속해서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기본소득.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연구한 곳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랩2050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인데요.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곳에서 제시한 모델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할까요? 먼저 랩2050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재원 모델입니다. 랩2050은 2019년 3월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87조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 없이 현재의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랩2050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의 감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소득세의 감면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소득세의 비과세, 공제, 감면의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감면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랩2050에서는 이렇게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폐지할 시 2021년을 기준으로 82.8조 원을 기존 소득세제에서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득세 감면에 이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기존 복지제도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과 같이 현금을 일정하게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들이 모두 기본소득 제도에 흡수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존의 복지정책을 축소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총 31.9조 원에 달합니다. 새로운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세금의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랩2050은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도록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행할 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의 사람에게는 12%에서 15%의 세율을,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사람에게는 42%의 세율을 적용해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하는 징세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금액은 15.1조 원에 이르죠. 이 외에도 랩2050은 지방재정 지출조정과 같은 재정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29조 원을, 중앙정부의 재정증가분과 지방정부 세계 잉여금을 통해 총 25조 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금 제도의 신설 없이 조세 감면을 폐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랩2050 모델과는 달리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모델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방향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서는 공유부에 해당하는 환경세 도입을 주장하는데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를 3%의 세율로 걷어 20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이에 더해 지하경제에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전자거래를 의무화하고 이 전자거래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전자거래 금액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3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지가총액에 대해 3%의 세율을 과세하여 3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국방비 절감을 통해 8.59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하였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재원 모델 중 독특한 점은 국가화폐 발행을 통해 3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인데요. 국가화폐는 이와는 달리 나라에서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이기에 빚이 발생하지 않죠. 랩2050과 다른 곳에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이지만
랩 2050의 재원 모델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랩 2050처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주장했는데요. 다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과도기가 필요하겠지만 도입 초반에는 기본소득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기본소득과 연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해가는 방식을 통해 6.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 과세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증권 및 주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과세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에 있어 30%가량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또한 여기에 추가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65.24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죠. 즉, 불로소득의 세율을 높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이처럼 대표적인 모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실제로 나라의 제도들을 바꾸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과연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들여서 도입할 정도로 효과적인 제도일까요? 이러한 의문을 가진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8년 핀란드는 6%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9.4%까지 치솟고 청년 실업률은 무려 22%에 이르자 기본소득제도 실험을 시작합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만 25세에서 2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한국 돈으로 약 7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요. 실업급여가 아니었기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월급과 기본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었죠. 과연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기본소득을 줄 경우 근로의욕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근로일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2017년에는 0.3일, 2018년에는 5일을 더 많이 일했죠. 삶의 만족도 또한 기본소득을 받는 쪽이 10점 만점에 7.3점으로 미수급자의 6.8점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에 더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모두 기본소득 수급자가 7%씩 더 높았고 자신감이 상승했으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즉, 기본소득을 받음으로 인해 훨씬 더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죠. 미국 또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정부의 세금이 아닌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와 같은 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실행했는데요.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매달 한국 돈으로 약 61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전일제 고용률은 28%에서 40%로 무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일제 고용률이 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인 것이죠. 이에 더해 기본소득을 받게 된 후 빚을 갚은 사람들의 비율 또한 10%나 증가하였으며 받은 기본소득은 40%는 음식 구입에 25%는 생필품 마련에 사용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한 술, 담배에 사용한 금액은 지급 총액의 1%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었죠.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전체 수급자의 2%를 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성격의 배당 관련 실험이 있었습니다. 2016년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청년 배당을 성남 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성남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었죠. 그 결과 청년 배당을 받은 2,866명 중 96.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남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기본소득이 받는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기본소득 제도는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보다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